이 영상을 찾아오신 당신, 안녕하세요. 저는 취향 리포트 채널을 운영하는 수아입니다. 벌써 구독자가 1,300명이나 됐어요. 와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1,30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여러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즐기는 문화 취미 생활이나 예술 작품에 대해서 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로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3월 6일에 개봉한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에 대한 건데요. 이 영화를 본 저의 관점, 제가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 가장 좋았던 인물과 장면, 그리고 이 영화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2가지, 원작 소설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토론거리 3가지까지 이번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감상을 말하고 싶은 욕구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욕구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어땠는지 남겨주셔도 좋고, 보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남겨주셔도 좋고, 아무튼 해당 주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엠마 스톤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huge fan이었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엄청 기다렸었어요. 엠마 스톤 배우는 처음에 이지 A라는 작품을 보고 좋아하게 됐는데요. 로맨스 없이도 하이틴 덜 수 있는 하이틴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란티모스 작품들은 더 페이보릿을 빼고 송곳니, 랍스터, 킬링 디어를 봤어요. 더 페이보릿은 일부러 안 보고 아껴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감독은 인간 내면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본성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보면서 너무 무섭고 괴롭지만 또 자꾸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작품을 란티모스 감독 작품 중에서 제일 좋게 재밌게 봤는데요. 아마 이 작품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 프랑켄슈타인의 여성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영화 유튜버는 주인공 벨라를 AI라는 기술 그 자체로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그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스토리로 해석을 하시던데, 저는 완전히 동의되진 않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주인공 벨라의 성장 과정이 인간 개체 하나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과정이 압축된 그런 집약체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인류 전체가 발전시켜온 어떤 지성사의 요약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각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인지를 생각해봤을 때 퍼즐을 짜맞추는 것처럼 이건가? 생각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대 철학의 도래를 표현했다고 생각한 점은 God이라고도 불린 아빠 고드윈을 종교라고 봤을 때 그런 중세 철학으로부터 탈출하고 그것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때부터 색채가 시작된다든지, 점점 개인의 자유, 평등, 도덕, 윤리라는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간다는 점에서 뭔가 굉장히 근대 철학사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 당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원리에 다가간다는 점에서 고드윈을 과학이라고 본다면 그로 인해서 태어난 벨라는 호기심과 발전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벨라가 여행에서 이것저것 배운 이후에 순수, 사랑을 상징하는 맥캔들리스와 쾌락, 탐욕을 상징하는 덩컨 웨더번 사이에서 결국 맥캔들리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도 문화를 지닌 우리 세계의 현실과 타협한다면 결국 사랑이라는 가치가 더 우선한다, 뭐 이런 얘기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덩컨 웨더번이라는 인물을 어떤 기성의 권력이라고 본다면 거기로부터 벨라가 벗어나고 또 물리친다는 점에서 발전은 기존의 무언가를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마사 부인처럼 지지하고 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녀와 함께 동행하는 해리 애슬리처럼 냉소적인 비관주의도 있고, 또 스와니처럼 현실과의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인물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떠먹여주는 사람이 있진 않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그런 거를 좀 하나씩 떠먹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도 나의 발전을 막도록 내버려두지 말자,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엠마 스톤의 인터뷰에서 여성 또한 자유, 두려움, 강인함 이 모두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인상 깊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느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나이고, 내가 뭐 여성이든 약자든 그냥 인간이든 뭔가를 못할 이유는 없다, 모두 나의 것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관람객에게 좀 더 주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사 부인입니다.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벙컨 외다보니 벨라의 책을 배 바깥으로 던져버렸을 때 마사 부인이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띈 표정으로 다시 새로운 책을 벨라에게 쥐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거를 보고 와,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꼭 그 가해자에게 맞드는 방식으로 맞서 싸워줄 수는 없더라도 피해자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어떤 저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제게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좋았던 부분은 바로 벨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마구 던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었는데요. 역겨운데 왜 입에 물고 있어야 돼? 처럼 그녀가 던지는 그 시원한 회의가 참 짜릿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 저한테도 가끔 친구들이 넌 정말 순수 악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질문들이 가끔은 원래 그랬던 것이 원래 그런가? 하고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란티모스 감독의 뛰어난 능력 중 하나도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작들인 송곳니, 랍스터, 킬링 디어는 그런 주제의식을 좀 더 극단적이고 우화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왜 따라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따라야 되는 그런 규범들이 있는데요. 집에 바깥을 나갈 수 없다든지 짝을 만들지 못하면 동물이 되어야 한다든지 가족 중 누구 하나를 죽여야만 한다든지 영화를 보는 내내 도대체 저걸 왜 지켜야 돼? 하지만 또 그걸 지키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전 작품들에서는 그 기준들이 좀 판타지적이었던 반면에 이번 가여운 것들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정말 우리 사회의 규범, 기준들에 대해서 좀 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도 각자 사람마다 딱히 의심하지 않고 따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든가 뭐 사귀는 사이면 하루에 한 번은 통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제 외계인이나 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따르고 있는 규범이 되게 많죠. 이 가여운 것들 영화에서는 좋은데 왜 하면 안 돼? 처럼 특히 쾌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너그러워지게 도와주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놈의 상류사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좀 남의 시선, 눈치, 염치, 예의라는 이름으로 못하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이라든지 맛있는 음식의 과식이라든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좀 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물론 저와는 다른 의견이더라도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가장 고급진 방식으로 미천함, 인간 바닥의 쾌락 이런 것들을 한층 떨어져서 사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고드윈이 비윤리적인 실험을 하는 게 이 영화가 그런 비윤리성을 긍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영화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이번 영화에서 살짝 걱정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 성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화 가여운 것들에서는 주인공 벨라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과정이 이야기의 주요한 설정으로 등장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팔게 되는 과정에 성욕이 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성의 성욕 쾌락이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좀 짚어 드러내줬다는 점에서는 이 영화에 고맙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여성들이 성매매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99%조차도 적게 느껴질 정도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아주 많은 수의 여성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발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빈곤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가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집을 나온 여성들이 당할 수 있는 그루밍 범죄 등등 자신에게 가해진 상황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논리 속에서 성매매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개인 자신의 현실 속에서 벨라처럼 원하지 않는 상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한다든지 상대방의 매력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고 자신의 일을 긍정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영화와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그런 성매매가 상당히 안타깝고 끔찍한 구조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게 잊혀지지 않고 꼭 한번 다시 인지되었으면 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핑크라는 작품도 그렇고 영앤 뷰티풀이라는 영화에서도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그리는데요. 픽션에서는 보통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출되는 대중매체나 예술작품이 그런 면을 그리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을 갖지 않도록 작품을 비판적으로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Born Sexy Yesterday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Pop Culture Detective라고 하는 대중문화를 비평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개념인데요. 이 유튜버가 반복되는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직접 이름을 만들어서 붙인 그런 개념입니다. 원본 영상 자체에 굉장히 번역 자막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걸어둔 링크를 타고 꼭 한번 원본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꽤 그럴듯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 문제의식인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할리우드, 특히 SF 영화 장르에서 남성들의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흔하게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특징을 유형화해놓은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Born Yesterday는 극도로 순진하고 미숙하고 무지하다는 뜻의 영어 관용어라고 해요. Born Sexy Yesterday는 바로 어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면서도 성적 매력을 지닌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말합니다. 원본 영상에서 정말 많은 수의 작품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나열하지는 않겠으나 대표적으로 제오 원소나 그녀나 스타트렉 시리즈처럼 그게 외계인이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나 미숙함을 지녔지만 아름다운 외모와 섹슈얼함을 지닌 여성이 등장하고 그 여성에게 하나부터 10까지 특히 성적인 행위까지 가르쳐주는 남성 인물이 있습니다. 왜 이런 관습이 생겼냐 하면 남성 관객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함일 텐데요. 이 유튜버가 Born Sexy Yesterday 캐릭터로부터 뽑아낸 공통점은 이 여성들이 자신이 가진 성적 매력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탈의를 하거나 그런 섹슈얼한 어필을 하게 되지만 순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함의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여성 캐릭터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주는 남성 캐릭터는 이 여성에게 세상이자 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성이 그냥 단지 자신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다른 경쟁자 남성들과 비교될 필요 없이 매력적인 여성에게 최고의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Born Sexy Yesterday라는 인물 유형은 일반적인 남성도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의 삶에서 가장 뛰어난 남성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축이 된 세계에서 남성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성과 같은 권력의 불균형을 성애적으로 그려내는 과정에서 탄생한 낡은 관습이라고 이 유튜버는 비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란티머스 감독이 이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에서 오직 상업성을 위해서 이런 설정을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 정말 수많은 SF 작품들의 오마주의 원본이 되었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우주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할 때 그 비슷한 형식이 떠오르게 되었듯이 분명히 이 관습이 미친 영향 또한 알게 모르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주장을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원본 영상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근거를 보여주고 탄탄한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보기란에 링크를 직접 들어가 보시는 거를 적극 강추합니다. 그리고 또 원작 소설을 안 읽어볼 수가 없죠. 저는 학교 도서관에 예약을 걸어놨는데 도저히 예약이 안 빠져서 그냥 전자책으로 90일 대여를 해서 봤어요. 혹시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 책이 좀 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면 영화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두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특히 인물들에 관해서. 영화는 주인공이 딱 있고 주인공이 만나는 인물들이 이렇게 펼쳐진다면 책은 오히려 이 둘러싼 인물들을 통해서 이 벨라가 만들어지는 느낌? 그래서 책과 영화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화가 더 개연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책이 더 개연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책에서는 벨라 이외의 인물들을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선택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약간 동화같이 느껴지는데 그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영화는 미셸 공드리의 무드 인디고처럼 약간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초현실적인 동화 같음을 그려냈다면 책은 형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말하기 방식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앨리스가 약간 수학 퍼즐 같은 문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은 인문학 퍼즐 같은 느낌? 각주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를 원작을
문학으로 읽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알고 있는 게 좀 많으면 이 언어 유희의 문체를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각주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것이 살짝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퍼즐을 푸는 것처럼 상당히 재미있었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한 3가지 토론거리입니다. 처음 2개는 줄거리를 몰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지만 마지막 거는 살짝 줄거리를 알아야 될 수도? 우선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잔인함, 잔혹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란티모스 감독은 이전에도 벨라가 원래 크루얼티한 면이 있는 인물이었다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인간의 본성에 그런 잔혹함이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역사에 극명하게 존재하는 집단 학살이라든지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의 복종 실험처럼 물론 이 또한 비윤리적인 실험이었습니다만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고 부정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그 잔혹함 자체가 인간으로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본성인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인간이 잔혹해지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물론 자명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본능적인 그런 잔혹함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개미 같은 그런 곤충을 응지처참해서 일부러 잔인하게 죽였다거나 아니면 그냥 게임 같은 데서 캐릭터에 이거저거 해보면서 일부러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기는 한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게 정말 아이였을 때 본능이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째 궁금한 점은 벨라의 대사 중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얌체 같은가 싶기는 한데 그리고 저 또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좀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걸 스스로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지 뭔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동력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영화 내용에 관련된 밸런스 게임인데요. 혹시나 스포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건너뛰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벨라의 입장에서 맥캔들리스와의 결혼식장에 전 남편인 블래싱턴 경이 등장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벨라처럼 과거의 내가 궁금해서 블래싱턴 경을 따라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실의 자신만을 인정하고 마저 맥캔들리스와 결혼을 하실 건가요? 이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보자면 여러분은 벨라 같은 존재 상황에서 그녀처럼 과거의 나를 딱 잘라 분리하거나 부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대단해 보였거든요. 아무리 새 뇌를 이식받아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산 기억밖에 없다고 해도 내 이전의 몸뚱아리가 살아서 돌아다녔던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서 맺었던 커뮤니티, 관계, 경험이 존재했다면 그게 내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과거의 나도 궁금할 것 같고 그것 또한 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너무 궁금하고 과연 뇌는 나 자신인가? 뇌와 나머지 신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혹시 재밌는 생각할 거리, 토론할 거리, 의견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책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것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제가 재밌게 읽고 답장 남길 거예요. 아무튼 저는 보고 나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 가여운 것들 영화를 보고 정말 이끌어 넘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여운 것들 혹시 안 보셨으면 저는 꼭 봐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바이!